부등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먼저 부등식이라는 것은 등식이 뭐냐 같다라는 것이고 부는 안일부자므로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쓰고 A가 B보다 크다도 이렇게 쓰고 A가 B보다 적거나 같다 혹은 A는 B보다 크지 않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미지수가 사용된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3x가 5보다 크면은 x는 1이 해가 되느냐? 3이 5보다 크지 않으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x는 2는 6이 5보다 크므로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등식과 부등식의 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과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는 이 3번이 됩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성립을 하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양변에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숫자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한데 3이 2보다 크면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12는 8보다 커서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식을 모두 이항을 했을 때 1차식이 음수, 1차식이 양수, 1차식이 0이야, 1차식이 0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x가 a보다 작으면 왼쪽에 있겠죠. x가 a보다 작으니까 a의 왼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작은 건 a의 왼쪽에다 색칠을 하는데 이 등호가 안 들어가면 흰색을 칠하고 등호가 들어가면 검정색을 칠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x가 a보다 크므로 a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오른쪽에 색칠을 하고 x가 a 이상이므로 오른쪽에 색칠을 하는데 이상이므로 시꺼먼 것을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꺼먼 것에 대응하는 수는 부등식의 해에 포함이 되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차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다음 1차 부등식의 풀이는 뭐냐? x항은 좌변 왼쪽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누는데 a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2x 빼기 4가 4x보다 적으면 왼쪽으로는 뭐냐? x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2x 빼기 4x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갔으므로 4로 넘어갑니다. 2x 빼기 4x는 마이너스 2x가 4보다 적고 마이너스 2는 음수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보다 크므로 여기가 됩니다. 이것이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과 같습니다. 갈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개하고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 응배수를 곱하고 소수 한 자리는 10, 소수 두 자리는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3분의 x 더하기 1이 2분의 x면 분모의 최소 분배수 6을 곱하는데 2를 전체 항에다가 다 곱해야 되고 얘는 3x가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2가 3x보다 작고 왼쪽으로는 좌변에 x를 모음으로 2x 빼기 3x 2를 넘기면 마이너스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2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 이것이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1차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고 혹은 세 개를 한 쌍으로 묶어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풀어 가지고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공통 범위를 찾아서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크고 b보다 크면 공통은 여기가 되고, 둘 다 작으면 여기가 되고,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연립부등식과 그 해 연립부등식의 풀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은 해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x가 1 이하가 되면서 1 이상이 되는 것은 그림상 1밖에 없을 거고, 1보다 적으면서 3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보면 공통 부분이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B, C 꼴의 부등식은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즉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으면 이 식만을 가지고 B가 C보다 적은지 C가 B보다 적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푼다. 이렇게 해를 푼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이 3x 빼기 5, 뭐 2x 더하기 7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요거를 풀어서 왼쪽에 x, 오른쪽에 상수, 그래서 x가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서 왼쪽에 x, 오른쪽에 상수, 이렇게 되므로 공통은 6보다 크고 12보다 작으므로 6하고 12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의 풀이, A, B, C 꼴의 부등식의 풀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활용도 다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이나 뭐 이런 쪽에서 미지수를 정하고 1차 부등식을 세우고 1차 부등식을 풀고 확인을 해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 해결 단계도 미지수를 정하고 연립부등식을 세우고 풀고 확인하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빼기 1, x 더하기 1로 풀고, 의자와 학생 수는 의자의 수를 미지수로 세우고 학생에 대한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자에 5명씩 앉았는데 빈 의자가 3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5명씩 이렇게 앉아서 쭉 있다가 마지막 의자에는 어떻게 되느냐, 빈 의자가 있으면 안 되므로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 의자가 3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5명씩 앉은 의자의 수는 뒤에 4개를 빼면 x 빼기 4가 되어서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작은 경우가 일단 5명씩 x 빼기 4개 앉았고 1명이 여기에 앉는 것이 제일 작고, 가장 많은 경우는 마지막 요 의자에 5명이 앉는 경우므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등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될 조건은 뭐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 x 더하기 5가 삼각형이 될 조건은 뭐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커야지만 이것이 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활용 문제 해결 단계의 개념입니다.